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21번째 시간으로 주파수 분석을 통한 컨트롤 시스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루트 로커스를 통해서 리드 컴pen세이터와 레그 컴pen세이터를 다뤄봤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배경사항은 충분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리드 컴pen세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드 컴pen세이터는 시스템의 동특성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이제 제어 시스템의 앞단에다가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그 특성을 살펴보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펜세이터는 어떤 개인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런 제로점을 갖고요. 분모에 이런 폴을 추가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파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S도메인에서 보면 폴은 항상 제로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죠. 이런 기본 굴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제어 시스템의 그 동특성에서 시스템의 그 트랜지언트의 응답 특성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 분석에 필요한 그 허수축 성분을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폴라 플롯상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좀 클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이때 KC는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요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단 폴라 플롯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폴라 플롯을 그려보면 결국에 이러한 지점들을 이제 오메가에 따라서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터를 통해서 시스템의 이 페이즈 마진을 이제 늘리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인이 보통 요 지점이면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요때가 요 페이즈 마진을 더해지는 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 페이즈 마진들의 각을 더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페이즈 마진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각도는 이렇게 원에 접하는 이 각도가 되겠죠. 이때 페이지를 파이 m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맥시멈 페이즈 리드 앵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만나는 오메가는 오메가 m이 되고 이때 기하학적 형상을 보면 이 원점에서 이 반경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삼각 함수의 관계로부터 sin phi m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페이즈 맥시멈 페이즈 리드 앵글하고 우리가 요 컴펜세이터의 리드 컴펜세이터에 있는 알파 값의 관계를 이제 매칭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이제 알았죠. 이 관계를 이제 추후에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서 리드 컴펜세이터가 이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KC는 계속 1로 두고 좀 분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KC는 1로 두고요. 요 나머지 항들만 이제 보드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으로 일단 그려볼 건데 요 개수 정보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라플라스 S 도메인에서 한번 이렇게 나타내보고 예를 들어서 알파가 뭐 0.1이라고 하나 값을 놓고요. t는 1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돼서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필요한 개수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파이썬으로 가서 보드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트랜스퍼 펑션은 분자 분모를 넣어주고 보드 플롯을 그려주면 되고요. 마진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쉐입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터를 추가를 하면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후반 주파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매그니튜드가 이제 올라가는 쉐입이 나오고 페이즈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제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수렴선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이제 코너 프리퀀시를 정의할 수가 있고 이때 보시면 좀 다시 그려볼게요. 코너 프리퀀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왼쪽이 꺾이는 지점이 1이고 여기가 지금 10이죠. 그리고 요 중간 값의 평균값 로그 스케일인데 지금 여기는 로그 스케일인데 요 평균값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t는 1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거를 일반화하면 이제 오메가가 t분의 1에서 t분의 10 사이에서 이렇게 위치가 되고요. 이때 오메가 m은 이제 평균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값과 t 값을 알면 오메가 m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요 오메가 m 지점에서
바로 phi m, 그러니까 페이즈 맥시멈 페이즈 리드 앵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기존의 시스템 제어기의 앞단에다가 놓고 페이즈를 이렇게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면 좀 더 명료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럭이 하나 있다고 하고, 이때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시스템의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요 앞단에다가 컴pen세이터를 하나 달 건데, 이때 리드 컴pen세이터를 하나 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스태틱 벨로시티 컨스턴트 KV가 20 세크 인버스가 돼야 되고, 페이즈 마진이 50도 이상이어야 되고, 개인 마진은 10dB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리드 컴pen세이터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리드 컴pen세이터를 하나 가정을 해야겠죠. 아직 아무것도 정보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처음에 수입을 가정하고 하나씩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폴과 제로와 개인을 이렇게 써서 폴은 항상 제로보다 왼쪽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다시 폼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KC 알파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K로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은 리드 컴pen세이터와 기존의 제어 시스템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K를 뒤로 빼서 이 GS랑 묶어서 이 부분을 G1S로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첫 번째로 할 일은 이렇게 다 끝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K 값을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KV가 만족해야 될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S를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SS가 지워지고 나머지 S는 0으로 보내서 하게 되면 남는 항은 이제 EK가 되고, 우리가 KV는 요 20으로 만들 거니까 따라서 개인 K는 10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고요. 어떤 보드 다이어그램이냐면 G1, J, 오메가 W의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페이즈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G1S는 K에다가 GS를 곱해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었고, K 값이 10이니까 결국 곱해서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필요한 정보, 개수 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40하고 그 다음에 분모에 1, 2, 0을 가지고 다시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드 다이어그램이 나왔고요. 지금 G1, J, 오메가의 보드 다이어그램을 지금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G1, J, 오메가라는 항은 잘 보시면 지금 여기서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이 이 G1S하고 이 앞에 텀으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먼저 이 G1S에서 G1J 오메가의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한 거니까 이 텀하고 나중에 이 텀하고 이제 곱해지면 이제 매그니튜드는 더해질 거고 또 페이즈도 더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건데 먼저 이 뒷부분에 있는 이 G1J 오메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페이즈 마진을 어디로 갖다 둘지를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페이즈 마진이 대략 17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17도잖아요. 페이즈 마진이 지금 현재 17도. 여기 매그니튜드가 0dB를 지나는 요 지점을 내려서 17도를 이제 알아낸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 텀이 이제 추가가 될 거라서 그러면 이제 매그니튜드가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보드 다이어그램을 이제 저 앞에 한까지 곱해서 구하게 되면 요 보드 다이어그램 형태가 이제 이렇게 아이고 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때 요 도망가는 양이 여기가 KM이거든요. 요 KM은 어디서 오냐면 요만큼이 이제 K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드 컴pen세이터를 곱해주면서 요 G1J 오메가의 보드 다이어그램의 매그니튜드가 쉐입을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요 제로 크로싱 되는 지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때 페이즈 마진은 17도보다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뭐 통상 한 5도 정도 더 깎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페이즈 마진의 그 값에다가 5도를 더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필요한 페이즈 리드 앵글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제 phiM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우리가 페이즈 마진의 목표는 50도였죠. 그러면 50도를 최종적으로 이제 맞추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17도 페이지 마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33도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컴펜세이션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방금 살펴본 대로 이렇게 매그니튜드의 제로 크로싱 지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페이지 마진이 한 5도 정도 작아지는 효과를 다시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도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phiM을 우리가 38도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G1S에 대해서 특성을 살펴본 거고 이제 그러면 요 앞에 텀을 한번 또 특성을 살펴볼게요. 역시나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값들을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수 정보는 1,1, 0.1,1이 돼서 HJ 오메가의 이제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1,1에 0.1,1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텀이 이제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그렸던 요 보드 다이어그램은 요 알파까지 포함해서 요 부분을 이제 보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거여서 요 때는 이제 마이너스 20dB, 0dB 이렇게 구간이 나왔었는데 이제 요 알파가 KC랑 묶여서 뒤로 가서 G랑 붙어서 G1S가 됐기 때문에 알파가 지금은 빠졌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리는 그림은 알파가 지금 빠졌죠. 네, 그래서 요 G1S에 얼마나 더 변화를 줄 거냐를 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0dB로 시작을 해서 여기 지금 오메가 M 지점을 지나서 매그니튜드가 이제 20dB까지 이제 증가해 버리죠. 여기는 이제 phi M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KM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저 보드 다이어그램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G1S에다가 G1J 오메가에다가 HJ 오메가를 이제 곱하면
이제 매그니튜드는 KM만큼 늘어나고 이제 페이즈 마진도 YM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요 KM이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페이즈 마진을 늘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매그니튜드가 쉐입이 도망가서 그 기준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페이즈 마진이 도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정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요 지점을 일단 요 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 지점을 이제 어떻게 알 거냐? 그러면 요 기존 매그니튜드 라인에서 요 KM만큼 하강한 지점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점으로 우리가 오메가 M을 옮겨 놓게 되면 KM만큼 매그니튜드가 줄어든 상태에서 KM을 다시 매그니튜드를 늘려주니까 결국은 제로 크로싱이 이 지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찾아갈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의 설명에 연연하지 마시고 각자 이 컨셉을 잘 정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IM을 38도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알파는 0.2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여섯 번째로 새로운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이제 찾아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럼 먼저 KM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H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인데 이 지점이 이제 아까 앞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지점에서 지금 매그니튜드가 요 놈이니까 이렇게 매그니튜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제 매그니튜드로 정리를 하면 이 값이 1 오버 0.4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매그니튜드를 정의를 하면 20로그를 씌워서 6.2dB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다시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G1J-오메가에서 KM이 6.2dB 올라가면 이제 반대로 KM이 마이너스 6.2dB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새로운 오메가 C라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G1J 오메가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6.2dB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고 이 지점은 대략 보니까 여기가 이제 9 레디안 퍼 세크 정도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그림을 좀 과장하게 그려서 스케일이 좀 안 맞아 보이는데, 네, 대충 요 정도 9 레디안 퍼 세크 정도 지점을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 C는 이런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제 값을 구해 나갈 수 있겠죠. 코너 프리퀀시를 한번 구해봅니다. 그러면 컴pen세이터의 제로가 놓이는 1 오버 t 지점하고 폴이 놓이는 1 오버 알파 t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보면 1 오버 t는 루트 알파의 오메가 c가 되니까 이게 4.4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c 오버 루트 알파 18.4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여덟 번째로 KC를 계산을 해보면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지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리드 컴pen세이터가 설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GCS는 우리가 처음에 설계하기를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 구한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컴펜세이트 된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요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필요한 개수 정보는 네, 이렇게 돼서 다시 파이썬으로 가서 이제 컴펜세이트 된 이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의 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66.8) 730.6 1, 20.4, 36.8, 0 네, 이렇게 보면 지금 페이즈 마진이 50.5도로 나와서 우리가 리콰이어먼트였던 50도 이상이 이제 만족이 됐고요. 게인 마진도 인피니티니까 지금 10dB 이상을 만족을 하고 있고, 아까 KV는 앞에서 만족을 하도록 게인을 잡았으니까 다 만족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리콰이어먼트가 이렇게 다 만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리드 컴pen세이터를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좀 8가지 절차로 이렇게 쪼개서 한번 살펴봤는데, 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본 거고, 가장 중요한 컨셉은 결국 리드 컴pen세이터가 이제 제어기 앞에 붙으면 결국에 요 페이즈 마진을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지만, 매그니튜드가 KM만큼 이렇게 또 도망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처리되는 녀석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G1, J오메가의 커브에서 역으로 KM이 이제 음수로 가는 지점을 딱 찾아서 그 지점에서 이제 그 리드 컴pen세이터의 그 오메가 M을 위치시키면 딱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되면서 제로 크로싱이 딱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보정을 해줘야 이제 가장 그 맥시멈 그 각 파이 M이 이제 페이즈 마진에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명쾌하게 이해하시면 이 과정들은 이제 루틴하게 푸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가능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결국에 또 약간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설명이 돼버렸는데, 일단 개념은 이렇게 한번 잡으시고 직접 해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또 순서상 이제 레그 컴pen세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트랜지언트의 응답 특성을 빠르게 하기 위한 리드 컴pen세이터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여주기 위한 레그 컴pen세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